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각각의 증상별 치료 방법,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이 발열을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섭씨 38.5도씨 이상의 고열, 경우에 따라서는 40도 이상의 고열이 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열이 나면 부모님들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해열제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타이네롤과 같은 약품입니다. 물론 이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들이 최근에 막 품절이 나서 같은 성분의 다른 약품을 구하시게 되면 그 약품을 드셔도 되는데요. 여기 제가 오늘 드릴 팁이 있습니다. 발열이 날 때 아세트아미노펜의 계열의 약물을 2배나 3배로 용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아세트아미노펜의 계열의 약물을 드시고, 그리고 부르펜 계열의 약물을 번갈아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르펜 계열의 약물로 대표적인 것은 역시 부르펜이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집에 21kg짜리 아이가 있는데 열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 약 6cc에서 7cc의 시럽을 8시간 간격으로 투여합니다. 근데 아이가 8시간 간격으로 먹는데 중간에 또 열이 나요. 이럴 때 바로 부르펜 계열의 약물을 용량을 조금 줄여서 5에서 4ml 정도를 중간에 먹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퐁당퐁당 먹는다고 하죠. 이렇게 퐁당퐁당 먹음으로써 간이나 다른 장기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해서 고온으로 인한 장기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기침이 있는데, 사실 자가격리 기간에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가격리 해제돼서 꼭 7일째, 8일째만 되면, 즉 직장이나 사회, 학교로 복귀할 때 기침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기존에 델타나 다른 치명률이 높았던 변이 같은 경우도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침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격리 해제 후에 장기침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7일 동안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거의 모든 분들 가까운 병원에 가서 폐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를 봐도 약 3에서 5%는 본인도 모르는 기관지염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을 때 폐 사진도 찍고,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 사진을 찍어서 충동증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관련된 기침을 보면요, 이 코가 막히고 중이염 증상을 보면서 후비로 증후군, 콧물이 목 뒤로 흘러서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주치의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약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병원에 가시기 어렵거나 번거로워서 약국을 찾는 경우라고 하면은 덱스트로판 성분의 기침 물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코프 시럽하고 비슷한 약물인데요. 실제로 이 코프 시럽과 같은 이런 진의 거담 약물 등은 이 기침이 나는 자극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히스타민제와 비충혈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액티피드와 같은 수도에페드린 계열 약물하고 항히스타민제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지르텍으로 대표되는 서트리진 계열의 약물, 그리고 이런 수도에페드린의 액티피드와 같은 약물들이 결합되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드심으로 인해서 코의 충혈도 막고 가래를 말리면서 실제로 기침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덱스트로판 성분의 기침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폐의 자극을 좀 가라앉혀서요, 장기침이라든지 또는 하는 이 목의 불편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